산과 바다, 강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이곳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연어와의 특별한 만남. 눈이 행복해지는 절경 감상 포인트와 문화여행지에서 되짚어보는 양양의 역사.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이색 즐거움 식도락까지. 이 모든 걸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 고고고! 구석구석 코리아가 찾은 양양의 첫 번째 여행지는 자, 여러분, 여기 양양은 아주 유명한 물고기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힌트 드릴게요. 어떤 물고기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안 오죠? 자, 저를 따라오시면 점프 잘하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연어랍니다. 여기 양양이 또 연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관계인가요? 네, 양양 남대천이 이제 우리나라 연어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하천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먼 바다를 거쳐 다시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 양양 남대천에서 바로 국산 연어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전시대에 있는 연어가 이제 남대천에 산란하러 돌아온 연어 모습을 모형을 해놓은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수컷 연어의 모습이고요. 이제 암컷 연어의 모습이에요. 암컷은 배에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통통하고요. 수컷은 알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입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갈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휘게 되어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방법, 입 모양을 보면 확연히 다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연어들이 긴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양양에서 태어나고 바다로 나가면 어디 갔다 오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가 2월 달에 3월 달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가 동해안의 하천을 지나서요. 예, 오호츠크에 베링에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이쪽에서 주로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산란기가 되면은 예,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근데 어떻게 집을 기억하죠? 아직까지 어떻게 연어가 돌아오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가장 유력한 게 어린 연어가 머물렀던 하천의 그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후각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특성을 잘 살려 조성한 곳. 자, 보십시오. 이렇게 높이 뛰어오르는 연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막으셨는데 막은 이유가 있나요? 예, 이제 연어가 자연적으로도 산란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양의 자원으로 생산해서 방류해야지만 연어 자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유인 어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먼 바다를 거쳐 남대천으로 돌아온 연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 얘들아, 일로 오래, 일로. 얘들아, 이쪽으로 들어와. 물고기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수로 어도를 지나 올라가다 보면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 있는데요. 이곳에 수많은 연어들이 모여 있답니다. 아우, 너흰 여기 왜 왔니? 알려줘 봐봐봐봐봐. 연어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많은 거죠? 강에서 산란하게 되면 수정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공 동료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연어 산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직접 이 연어를 한번 잡아볼 수 있나요? 예, 잡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오,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예, 예, 예. 먼저 작업복 입어주고 연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비가일 잘할 수 있겠어? 어머. 왜 저래? 원래 그래요? 원래 얘들은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거의 걸어다니는데? 예. 다리가 없어서 그렇지, 걸어다녀. 몸 길이는 60에서 80cm, 최대 1m까지 자라기도 한다는 연어. 힘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암컷과 수컷이 지금 섞여져 있어요. 아, 섞여져 네. 있어서 그걸 이제 선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꼬리부터 잡으시면 돼요, 꼬리. 꼬리? 예. 와! 오! 엄청 크다! 꼬리 잡아보세요, 꼬리. 연어와의 사투 아닌 사투. 아, 이제 연어야 어디 가니?
아이 쉽지가 않네. 아 진짜. 아이 아비가일 힘 좀 내봐. 이건 연어가 아비가일을 잡은 것 같은데. 진짜. 연어야 많이 놀랐지? Hello, my name is Yono. I am from Yangyang. Welcome to my hometown. 웰컴은 무슨 아이고 이런 연어 놓쳤네. 어미 연어의 귀한 몸에서 나온 이 알로 인공 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약 30일 후에 치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물에다 넣게 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궁금한 게 그냥 자연적으로 강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정하는 거예요? 이제 암컷이 그냥 강물에다가 알을 푸는 건가요? 그 연어 같은 경우는 체외 수정을 합니다. 또 동시에 암컷이 산란을 할 때 수컷도 체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강에서 수정할 때보다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성공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어 내보내기, 어미 연어 맞이하기 등 관광객들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재밌겠다. 여기서 수정되고 성공적으로 물고기, 연어가 만들어진 그 연어들 다시 강물에 풀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양양 연어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매년 개최되는 축제에서 맨손으로 연어 잡기부터 탁본 뜨기까지 이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생태계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연어와의 특별한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연 한가운데 자리한 신비로움, 아비가일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 양양에 오시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낙산사라고 합니다. 양양의 최고의 사찰이죠.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 3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봉산. 그 자락에 자리 잡은 낙산사는 67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세음 보살이 항상 머무른다는 뜻의 절입니다. 와, 여기 올라오니까 멋진 탑이 있네요. 네, 이 탑은 우리 낙산사에서 첫 번째 보물인 낙산사 7층 석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석탑. 낙산사 7층 석탑. 낙산사에는 3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7층 석탑과 건칠관음 보살 좌상, 그리고 해수관음 공중사리탑인데요. 보타전에 들어서면 수천 개의 불상이 전하는 분위기에 압도당하게 된답니다. 이 칠간음상과 또 이렇게 이제 형상된 분 32분 응신과 그 뒤에 분에 이제 1,500분의 불상이 있어요. 1,500불상은 이제 백두산에서 홍성을 갖고 와가지고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낙산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준 관음상이 있습니다. 저 멀리 형체가 보이는데요. 길을 따라서 20여 분 동안 걸어가야만 나타나는 엄청난 크기의 불상. 우와, 불상 엄청 크네요. 이분은 이제 해수간음상이라 그래요. 해수간음상이라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체. 완성되기까지 무려 6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는 되나요? 이제 아파트 5층 높이 한 16m가 돼요. 16m나. 해수 관음상 밑에 숨어있는 돌 두꺼비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아, 그럼 저는 여기 낙산사까지 왔으니까 소원 한번 빌고 갈게요. 소원아 이루어지라. 얍!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나? 아비 무슨 소원 빌었어요? 구석구석 코리아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곳으로, 맛있는 곳으로 충분히 가고 있기 때문에 재물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월급 조금만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다를 품고 있는 거대한 불상과 돌 두꺼비를 찾아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 두꺼비도 쓰담쓰담 해주셨는데 어떤 소원 비셨어요? 예, 가정 잘 되고 자식 성불시키려고 기도 왔습니다. 낙산사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낙산 해수욕장의 시원한 풍경까지 가슴에 가득 담아 봅니다. 이 낙산사에 보물이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풍경도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와,
진짜 멋지네요. 의상대사의 전설이 깃든 홍련암이 절벽 위에 그림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풍경 정말 끝내주네요. 진짜 멋집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것은 이제 홍련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전설이 있어요. 여기는 전설이요? 예. 의상대사가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와서 동해안에 그 가는보살이 나타나신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저 자리가 옛날에는 암석이었겠죠. 커다란 암석, 암산 위에서 거기서 자선 수령을 했어요. 기도를 할 때 그때 파랑새가 나타난 거예요. 저 홍련암 자리 바로 밑에가 굴이 있거든요. 그 굴로 파랑새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의상대사가 그 파랑새를 쫓아서 거기를 가본 거예요. 파랑새는 없어지고 거기에서 용이 나타나서 구슬을 줬어요. 그때 요 동해 바다 여기서 붉은 연꽃을 타고 가는보살이 나타나셨어요. 낙산사의 부소감자 홍련암. 법당 마루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관음굴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디 오, 보인다 보여. 와, 이 구멍을 통해서 밑을 보니까 물이 쑥 들어갔다 빠지는 곳이 있네요. 거기가 아마 굴인가 봐요. 관동 8경의 하나인 천년고찰 낙산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낙산사에 처음 와봤는데요. 그냥 일반 사찰보다 뭔가 궁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이곳에 보물도 많고 문화재도 가득해서 진짜 볼거리가 많았고요. 멋진 이 낙산사의 풍경도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양양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갈 곳은요. 엄청 예쁘고 아담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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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소리가 나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떡을 빚는 양양 송천 민속떡마을. 전통 방식으로 쌀을 불리고 빻아서 떡을 빚는다는데요. 방문했을 때 마침 쌀을 찌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밥을 쪄가지고는 취미지떡도 하고 쑥미지떡도 하고 인절미도 하고 모찌도 하고 찹쌀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현대화되었다고 해도 떡을 만드는 방식은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마을 주민들.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이쪽에서 나는 것 같다. 쿵덕쿵덕 마을을 울리는 수상한 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엔 떡매치기를 시원하게 하는 분들 발견. 안녕하세요. 아, 떡 만들고 계시는구나. 보기만 해도 쫀득쫀득 잘 지지요. 이 떡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나온다라는 비법이 있어요? 너무 쳐도 맛이 없고 또 너무 덜 쳐도 거칠어서 맛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아야지. 만들어 보셔야죠. 네네네.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네. 미리 예약만 하면 누구나 떡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 쿵닥쿵 쿵닥쿵. 아이 많이 해본 솜씨기요. 이제 물을 발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콩고물을 골고루 묻혀주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떡 만들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짊어지고 뭐 관광지로 많이 팔러 다녔는데 사실상 이제 다 모여갖고 한지는 한 20년 가까이 돼요. 마을에 넓은 논밭이 없어 먹고 살기 막막했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지금 볼까요? 이렇게 만드셔갖고 또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지. 그래 요렇게. 마을에 공동 작업장을 세우고 함께 떡을 만들기까지 정겨움의 세월이 담겨있는 떡을 이렇게 완성해 봅니다.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맛있겠다. 그래 하나 좀 맛보세요. 네. 아이고 다 만드셨으니까. 아이고 입도 이뻐라. 아유. 그리고 겉에 그 인절미도 다른 인절미랑 완전히 다르네요. 달아요. 설악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을 먹고 자란 쌀과 속재료까지 이게 바로 정성으로 가득 주민들의 손맛 듬뿍 인절미입니다.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송척 떡마을에 와서 직접 떡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오늘 떡
제대로 한번 맛을 보고 갔습니다. 와, 진짜 꿀맛이네요. 예,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 최고. 자, 강원도 청량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는 자연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맛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니,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나도 아는 그 홍합 아닌가요? 맞죠? 선생님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자연산 섭이에요. 자연산 섭이요? 알고 계시는 홍합이라는 거는 지중해 담치라 그래서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깊은 바다에서 바위 위에서 자라는 거예요. 해녀가 바닷속 바위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산 섭. 크기와 색깔부터 양식 홍합과는 차이가 나는데요. 자, 어디 보자. 껍질을 열어보면 우와, 내용물이 꽉 차 있습니다. 아이고, 통통도하다. 그럼 섭 전골 요리 시작. 각종 채소 위에 10년 이상 된 커다란 섭을 올려 익혀주면 완성. 익힌 섭을 잘라 고명으로 올린 섭 비빔밥도 있답니다. 양양 바다의 보물 섭으로 한상 차림 완성. 여러분, what's up? 오늘 비가 와서 섭섭했어. 근데 오늘의 주 메뉴는 바로 섭. 섭섭. 부채꼴 모양의 자연산 섭이 아낌없이 들어간 전골. 어우,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딱이겠다. 이 양양의 섭은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한입 가득. 어우, 씹는 맛이 살아있겠는데. 눈이 커졌는데. 어우. 약간 일반 홍합도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홍합은 뭔가 담백하면서도 쫄깃하긴 한데 이만큼 쫄깃하진 않거든요. 역시 자연산이라서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식감도 살아있어요. 이번엔 섭의 고소함이 살아있는 섭 비빔밥을 맛볼 차례. 비벼 섭섭. 고달한 섭 비빔밥 한 입 크게 들어갑니다. 타우린 덩어리 자연산 섭 먹어본 소감이 어때? 말해줘. 오, 이런 맛 처음이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여러 가지 채소들이랑 또 참기름도 들어갔거든요. 김도 들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딱 먹었을 때 재미있는 식감도 주고 진짜 살아있는 비빔밥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강원도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자라 더 귀한 섭. 섭섭하지 않게 배불리 먹은 후 뭐가 남았나? 사장님, 다 먹었는데 다 먹으면 뭐 해주신다면서요? 네, 칼국수 넣어드릴게요. 오, 칼국수요? 네, 여기 섭 우러난 육수에 칼국수 넣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섭의 깊은 맛과 칼국수 미연의 만남. 보글보글 침샘 자국. 아우, 나 지금 침이 꿀꺽. 아우, 넘어갔어. 어떡하니. 후루룩 별미에 빠져들어. 근데 섭이 진짜 진하게 우러난 이 국물에다가 딱 이 칼국수를 끓여주시니까 진짜 맛있네요. 뭔가 국수의 깊은 속까지 이 섭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동안 먹기만 했답니다. 이번 양양 여행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멋진 풍경도 많이 보고 정말 만족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멋진 풍경 기다리고 있는 양양으로 놀러오세요.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바로 그림이라고 하죠. 그림. 낙가산? 나 귀여운 거 알지?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착하지 연어 착하지.